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안정현 루비 디렉터 인사드리겠습니다. It was always deep inside us, just waiting to be freed. The way to change the world that could give people. 2,000명은 온 것 같아요. 오늘 제가 2월 달에 첫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목이 너무 좋죠. 자,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밤에 잠을 자는데 머리맡에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도 눈을 감고 잠을 자고 딱 일어났는데 머리맡에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다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로서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모유 육아 상담치를 했고 현재는 유산화 사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직업을 3번이나 바꿨을까요? 저는 저를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키도 작고 빼빼 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우 약하다, 아유 말라가지고 어떻게 하겠니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5kg 깡으로 나는 약하지 않아 하는 것들을 항상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육체적인 노동을 조금만 하면 쉬이 지치기 때문에 그래 20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40대, 50대는 죄송해요. 귀걸이를 빼달래요. 예뻐 보여야 되는데. 네. 귀걸이를 하면 원래 1.5배가 예뻐진다는데 괜찮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40대, 50대는 과연 내 몸으로 하는 일로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저희 할머니가 거의 100세까지 사셨거든요. 그거 아시죠? 골골 30년. 저처럼 이렇게 골골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 뭐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20대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일하면서 벌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해서 상담실을 하게 됐고요. 상담실로 나름 괜찮았지만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고 혹은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돈 100만 원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산화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삶의 질을 올릴 수 있고 수입이 끊기지 않는 그런 수입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관심이 가져지죠. 자, 여러분들 혹시 용돈을 부모님께 주시고 계신가요? 이렇게 딱 보니까는 용돈을 받으실 나이보다는 다 주실 나이 같으세요. 자, 용돈은 이렇게 드리는데 용돈을 내가 자식에게 받는 분들도 계시고 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돈을 언제부터 부모님께 드렸을까요?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혹은 부모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수입이 줄어들면서부터 얼마나 드리고 계세요? 드릴 때 마음 편하게 드리세요? 아니면 고민을 한 100번 정도 하고 드리세요? 아마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는 사람 입장과 받는 사람 입장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어머님께 아이를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100만 원을 드렸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누군가에게 하는 얘기를 제가 몰래 듣게 돼요. 100만 원 너무 부족하죠. 그때 저희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입장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받는 분들 입장에서 내 자식이 나에게 주는 100만 원 혹은 그 용돈이 넉넉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넉넉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나는 용돈을 줄 수 있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 자식들은 나에게 용돈을 줄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살기가 빡센데 내 자식들은 과연 그럴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생각이 가게 되냐면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줄 수 있는 용돈 100만 원 정도 혹은 그 이상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부터 오늘의 강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돈 생각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요즘 아이들 학원비, 아이들이 굉장히 줄고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학원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또 돈 하면 어때요? 힘, 권력, 파워. 우리 박청자 스폰서님처럼 기분이다. 헬스팩
한 100개, 200개 막 돌리고 싶고 그런 거 여러분들 하고 싶으시죠? 예, 우리도 받는 것보다 주는 거 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삶의 여유. 또 뭐가 있을까요? 진짜 돈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돈 있으면 정말 예쁜 옷, 이거 살까 말까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깔별로 주세요. 신발 다 주세요. 그러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쁜 집. 너무 멋있는 꿈에 그리는 집을 짓고 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빌 게이츠 같이 정말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부모님께 많은 효도를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멋진 드림카. 우리 편학본 스폰서님께서 핸드폰에다가 너의 꿈을 적어라라고 해서 제가 뭘 적을까 하다가 한 번도 남편의 꿈에 대해서 적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남편도 좋은 차를 끌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해서 남편의 드림카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시간의 자유. 어떤 영화에서 이런 게 있었죠.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다 되면 죽는 거. 돈은 시간과도 관련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후원하는 일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이에요. 항상 돈 하면 저희 아이들이 떠오르고요. 이렇게 가족이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돈을 벌려고 했더니 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노동 수입과 시스템 수입입니다. 이렇게 쭉 한번 펼쳐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동 수입. 아프고 병들면 수입이 중단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상속이 불가능해요.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자식에게 의사를 상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노동 수입의 가장 큰 단점은 노동과 시간을 투자해야지만이 수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스템 수입은 아프고 병들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한 달, 두 달 입원을 해도 항상 머리맡에 1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상속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수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는 동안에도 수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은 자는 동안에 들어오는 수입 어떤 게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생각해 왔던 것들 4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으로 여러분들 100만 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그 국민연금 얼마 받는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 금액을 보니까 만족스럽던가요? 자, 오늘은 조금 더 정확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 법안에 최종 사인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월 14일이죠. 프랑스 국민 연금 개혁의 골자인 62세 정년을 64세로 늘린다는 법안을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는데요. 자, 이러한 결정이 나오고 바로 다음 날 마크롱 대통령도 이 법안에 즉각 서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 국민연금, 보통 하는 말로 노후연금인데 이제 프랑스가 62살이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제도가 돼 있었어요. 그거를 64로 늦추는 법안을 냈다고 그래요. 연금을 더 늦게 받아라 이거잖아요. 62에 지금까지는 은퇴해서 연금 받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2년 더 일을 해야 된다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시위하고 난리인 거예요. 열받죠 당연히. 근데 이제 단순히 그만 늦추는 게 아니고 20대 때 취직을 해가지고 계속 한 18%, 20% 가까이 돈 넘게 이렇게 내왔어 이분들이. 그 전까지는 42년까지만 내면 더 직장 생활을 해도 안 해도 됐는데 근데 그것도 더 늘려서 1년 더 내. 더 오래 보험료를 내고 더 늦게 이걸 받으라.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를 할 만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전이 문제예요 항상.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은 우리 같은 기금이 없어요. 적립금이. 같이 걷어들이는데 왜요? 우리는 제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받는 사람 숫자는 적고 내는 사람은 많아서 돈이 쌓이고 있지만 이 나라들은 몇십 년 전부터 이거를 해왔기 때문에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쌓였던 돈은 다 녹아 없어졌고 이미 그해 가입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로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부가식이라고 그래요. 부가식. 우리는 이제 쌓아놓고 하니까 적립식이라 그러고 모든 나라들이 처음에는 적립식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부가식으로 갔어요. 지금 부가식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적자가 난 거예요. 프랑스가.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약 950조 원, 금년 연말 되면 1000조 원까지 갈 거예요. 이게 이제 많다. 앞으로 한 20년 후쯤 되면 1700조, 1800조 원 정도에 육박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쌓일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받는 사람 숫자는 적고 내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아직은 지금 우리는 언제 폭탄이 설지 우리도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는 99%의 확률로 언제 폭탄이 터질지가 다 나와 있죠. 언제요? 2019년에 계산한 건데 우리 국민연금이 첫 적자를 내는 해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보다 지급하는 돈이 더 많아지는 해는 2042년. 그럼 나 못 받을 텐데. 잠깐만, 나는 그럼 연금 받을 나이인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2041년도가 마지막 흑자를 내는 해여서 이때 한 1,800조 원까지 액수가 많아져요. 그리고 2042년도에 첫 번째 적자가 납니다. 그러고 나서 적립금 1,800조 원이 완전 없어지는 데까지 15년 걸려요. 2057년이 되면 돈이 하나도 안 남아있게 돼요. 아, 그렇지. 그럼 너무 가까운 미래예요.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프랑스의 경우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밖에 안 돼요, 지금. 많진 않네요, 생각보다. 근데 우리나라가 2057년이 되잖아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5%에 육박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숫자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숫자가 비슷해져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1%밖에 안 되는 프랑스나 그보다 좀 더 비율이 높은 독일이나 이런 데들이 다 20%가 넘어요, 보험료율이. 우리 9%거든요. 그럼 유럽에 비해서 적게 내네요. 비해서 적게 내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너무 적게 내는 거죠. 그래서 이 폭탄 터지는 것이 2042년에 첫 적자 폭탄이 터지게 돼 있는데 지금 19년밖에 안 남았어요. 42년에 대통령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 같아. 2042년도에 대통령은 누가 되실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를 하는데 이 3분 영상을 보여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아마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3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희망이 막 폭발하고 계신가요? 아, 저건 내 희망이야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은 우리가 내가 낸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을 받아간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 자, 다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뭐하고 이게 맞냐면 저희가 얼만큼 수입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수입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자, 프랑스는 어때요? 21%의 노인 인구가 있어도 고갈이 되었지만 우리는 조만간 45%에 육박한대요. 자, 그러면은 국민연금을 보려면 먼저 월급을 봐야 돼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서울의 평균 월급이 2023년도에 420만 원, 426만 원 정도 했대요. 그리고 인천은 354만 원 정도 하고요. 경기도는 388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저걸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국민연금을 만들어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PPT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PPT가 하나 더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자, 원래 그 전에 PPT를 제가 그럼 설명을 하자면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그 2057년도에 45%가 노인 인구잖아요. 2026년에 우리 노인 인구가 21%가 되는 해이거든요. 바로 프랑스가 21%가 돼서 고갈됐던 해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2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자,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천에 354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받는지. 자, 우리가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그다음에 경력 단절을 제외하고 30세에서 35세부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저희가 연금을 붓더라고요. 그래서 30세부터 연금을 부으면 30년, 35년부터 5세부터 연금을 부으면 25년이라고 했고요. 25년 정도 부으면 86만 6천 원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을 붓게 되면 96만 6천 원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꽃박해도. 그 다음에 388만 원, 경기도에서 388만 원 정도를 받은 사람들. 혹시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 남편 월급이 어느 정도 되지? 내 가족들의 월급은 어느 정도 되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34만 9천 원 정도를 매달 지불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25년, 30년을 지불을 해야 되고요. 25년을 납부하면 84만 8천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0년을 납부하게 되면 101만 원을 받게 됩니다. 너무 축하하죠? 너무 축하하고 싶죠? 30년을 붓고 기다려야지만이 겨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은 어떨까요? 426만 원을 받는 사람은 달에 38만 3천 원 정도를 매달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년을 납부했더니 89만 6천 원을 받게 되고요. 30년을 납부했을 때 107만 원을 받게 됩니다. 388만 원을 버는 사람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게 이런 국민연금은 복지이기 때문에 조금 덜 내고 덜 버는 사람에게 좀 더 많이 주고 하는 것들이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역으로
그럼 월 100을 조금 더 빨리 받으려면 우리가 얼마 정도 벌어야 될까 궁금하시죠? 자, 바로요. 553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벌어서 달에 449만 7천 원, 한 50만 원 정도는 25년에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야지만 105만 원 정도, 혹은 30년 하면 126만 6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100만 원 받는 게 너무너무 까다롭고 너무너무 어렵고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가 달에 354만 원에서 553만 원 정도를 매달 받고 이만큼씩의 돈을 지불을 하고 단 한 번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25년에서 30년 정도 열심히 부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걸 봤더니 지금 100만 원 받는 것도 전기세, 기름값 내고 나면 다 없어지는데 과연 30년 뒤에 저 100만 원이 그 가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PPT가 여기 있었네요. 자, 이렇게 26년도에 아까 전에 노인 인구가 21%가 됐다고 했죠. 그리고 45%. 사실 저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노인 인구가 너무너무 많은 걸로 생각이 되어지죠. 저도 제가 하던 기본적인 일을 그만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산모들이 수유를 하겠다는 전화가 전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으로는 답이 없겠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자, 제 파트너가 보험을 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부터 그러면 개인연금으로 조금 도전을 해볼 테니까 월 100만 원이 되게끔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단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폰서님, 그건 불가능해요. 아니, 100만 원을 만들게 꼭 해줘 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냐면요. 45세 여성이 매월 100만 원씩 납부를 10년을 해야 되고요. 무조건 20년을 거치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제 나이가 75세가 돼요. 자, 그러면 얼마를 받을까요? 봤더니 이 보험이라는 게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기면 그걸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 수익률이 날 수도 있대요. 그러면 매월 70만 원씩, 여기 평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100세까지라고 제한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보통 여기에 속더라고요. 반대로 4% 이상 이익이 나면 매월 134만 원이래요. 사람들은 134만 원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지만 30년을 기다려서 반타작이 날 수도 있는 이 개인연금에 내 모든 것을 건다라는 게 너무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75세부터. 그런데 제가 만약에 101세, 102세, 103세까지 살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도 매달 30만 원, 40만 원씩 내고 개인연금도 100만 원씩 내려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50만 원을 납부해서 100만 원을 받게 해줘 있더니 이건 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게 해줘 했습니다. 그랬더니 45세 여성이 매월 50만 원씩 20년을 납부해야 된대요. 괜찮으시죠? 50만 원 더 나가도 여러분 살림에서 자 10년을 반드시 거치를 해서 결국은 위나 아래나 30년을 묶어둬야 되는 돈이 되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 돈은. 그랬더니 그럼 75세부터 얼마를 받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이너스 1% 수익률이 나면 71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4% 수익률이 나면 114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답이 아닌가? 이것도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개인연금 오늘 가서 당장 들고 싶으세요? 물론 제 파트너가 이제 이거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좋다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의 살림살이가 결국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살기에는 너무 빠듯하다라는 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30년 뒤에나. 제 친구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시스템적인 수입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나 나이 들면 그냥 산에 가서 살려고. 나물 캐 먹고 산다는데. 우리 그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때 돼서도 예쁜 옷 입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어떤 돈이 필요할까? 얼만큼 필요할까? 그래.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돈들이 있죠. 바로 건물주입니다. 여러분들 건물주 하나씩 생각을 해보셨죠? 저도 상담실을 하면서 1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제가 소설책을 너무 좋아해서 글을 쓰는 걸 좀 해볼까?
그래서 소설책을 써볼까? 근데 그걸 해보려고 했더니 일을 다 접어야 되는 거예요. 접고 글 쓰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 또 글을 썼다고 해서 누가 그걸 봐주나요? 또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래, 그러면은 남들 다 투자를 하고 경매를 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런 걸 좀 해볼까? 근데 그것도 결국은 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이 빚이 아닌 내 시드 머니로 투자를 해서 그것도 좀 묵묵히 기다려야 되는 거더라고요. 저에게는 굉장히 현실성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건물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딱 100만 원 받는 건물주는 어느 정도 될까? 시세로 봤더니 5억 정도면 한 100만 원 정도는 받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 5억만 있으면 되네. 아싸! 생각하세요? 자, 우리는 이 5억을 빚을 내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빚을 내면 결국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이거저거 하다 보면 저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나의 100만 원, 5억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저 5억을 어떻게 만들까요? 아까 전에 한국인 평균 월급 보셨죠? 350에서 422만 원. 이 안에서 우리가 우리 이 안에서 이제 해야 되거든요. 자, 100만 원씩 매달 모으면 42년밖에 안 걸린대요. 5억을 만드는데. 너무 빠르죠? 자, 이 정도 딱 42년 걸렸더니 내 나이 60 되시는 분 계실까요? 없어요? 자, 그러면 아니야, 조금 단축을 해볼까? 월 200만 원씩 모았어요. 그랬더니 21년 걸린대요. 21년 뒤에 여러분 나이 어떻게 되세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자, 300만 원씩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빨라졌어. 14년이 걸려요. 14년이 걸리면 5억이 된대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볼게요. 14년 전에 건물값이 어느 정도 된지 기억하세요? 지금 건물값의 절반 정도도 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14년 뒤에 혹은 21년 뒤에 42년 뒤에 저 건물이, 내가 더 사고 싶었던 그 건물이 5억의 값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만 바라보면서? 아마 재건축한다고 다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항상 지금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면 10년 전, 20년 전만 생각해도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건물주라면 마냥 좋을까요? 저기 계신데 어때요? 건물주 마냥 좋으세요? 좋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모든 미래거든요. 자, 제가 찾아봤습니다. 건물주라서 힘든 점이 있대요. 바로 이것도 임대사업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건물 도색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아파트가 값을 올리려고 매년에 몇 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하는 거예요. 꽃단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 너무 좋아요. 상권이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 역세권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닦고 쓸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안전과 편의성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정치인들과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 이 몇 년 뒤에는 전철도 들어온대요. 여기에 코스트코가 들어온대요. 왜? 편의성을 위해서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결국은 내가 가진 집값과 건물값을 올리기 위해서. 자, 그럼 두 번째, 건물주라서 힘든 거가 뭐가 있을까요? 안전관리는 필수래요. 저는 건물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전관리까지 제가 해야 돼요? 각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건물에 대한 안전은 다 주인의 책임이래요. 그래서 건물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으면 정말 주인이 가서 그거를 다 해결해 줘야 돼요. 어떤 부분들이요? 전기에 대한 문제, 가스에 대한 문제, 소방에 대한 문제, 엘리베이터, 카 리프트, 보안 등등. 갑자기 건물주 하고 싶어졌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 책임져야 돼? 나 저거 잘 모르는데 그럼 저거 공부해야 돼? 이런 생각도 아마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거에 대한 돈을 내가 할 수 없으면 전문 업체에 맡겨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 업체에 매달 또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5억 중에 월 100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지불해야 돈을 또 떼야 되기 때문에 월 100이 원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이 그걸 아끼기 위해서 스스로 전기, 가스 그 부분들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대요. 그럼 세 번째, 어떤 부분들이 힘든 게 있을까요? 상황에 따른 공실률. 건물만 있으면 내가 무조건 돈을 받을 줄 알았더니 공실이 문제예요. 돈을 투자해서 5억, 10억, 20억을 투자했는데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내가 돈을 매달 지불은 해야 돼. 한데
들어오는 돈이 없어.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자, 경기 상권에 따라서 공실률이 생길 수가 있고요. 과거 번화가였던 종로, 충무로, 명동의 공실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인구 감소 보셨죠?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나지 않고 줄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상황에 따라서 핫플레이스가 계속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비싼 월세를 지불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친구가 세종시에 한 5년, 6년 전에 10년 전인가 10억을 들여서 상가를 2개를 샀어요. 세종시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을 줄 알았더니 막상 건물을 했더니 공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1년씩 뭐 보증금을 안 받고 1년씩 월세를 안 받고 대신에 이 상가에 있어줘 하고 하는 것들을 세종시에서는 많이 하더라고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세입자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코로나 시국에 월세를 조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마냥 좋은 줄 알았는데 코로나 시국에 이분이 직업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매달 월세가 나오지 않고 한 5일, 10일씩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얼마나 힘들면 못 낼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상 전화하기도 너무 미안하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월세만 밀리지 않고 잘 내는 사람이 1등 세입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월세를 밀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월세 못 내서 착한 무슨 임대인 운동도 하고 한 달 안 받아주기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했죠. 자, 이렇게 건물주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어려운 점이 있구나, 준비하기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의 생활비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까? 제가 한번 가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쭉 이게 내 상황과 맞는지 한번 보세요. 좀 맞나요? 제가 이 얘기를 제 파트너들한테 했더니 스포츠는 그렇게 못 살아요. 자, 식대와 외식을 하고 고기는 한 달에 한 번만 먹는 거예요. 소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식대가 80만 원 정도, 그리고 한국인 평균 대출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50만 원 정도 원금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공과금 3만 원, 30만 원, 그리고 학원비는 60만 원, 4인 가족 기준이에요. 태권도가 15만 원, 16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교통비는 20만 원. 20만 원 가능한가요? 자, 여기서는 자동차는 없어요. 무조건 전철을 타야 되고 웬만한 두세 정거장은 도보로 다니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은 20만 원. 아니, 왜요? 웅성거리시네요. 자, 통신료는 10만 원. 자, 다 인터넷 하시니까. 왜요? 너무 상황이 맞나요? 자, 아이들 용돈 필요해요. 요즘 아이들 친구들 만나면 공차 가서 버블티 한 잔을 마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블티랑 그리고 치킨은 꼭 한 달에 2번만 먹어야 돼요. 더 먹으면 안 돼. 가장 저렴한 걸로. 아이들 굉장히 크면서 치킨 많이 먹고 싶어 하는데 애들아 치킨 장사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번씩만 먹어야지만 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술, 운동, 취미, 상조 등 해서 40만 원 했더니 326만 원인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350에서 426만 원 했더니 남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준비하기 너무 어렵죠. 개인연금 100만 원, 20만 원 남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지금 빠듯한 삶을 살고 있지만 아까 전에 그 세 가지,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건물주보다 조금 더 확실하고 조금 더 빠르고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도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데요. 유산화로 어떻게 100만 원을 만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은 유산화는 직급을 수당을 받는 체계에 맞춰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매주 50달러를 받게 되면 쉐어런한 직급을 받게 됩니다. 50달러 한 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빌리버는 한 주에 100달러 정도를 받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예요, 주. 그리고 빌더는 200달러, 그리고 어치버는 400달러인데요. 저희는 월 100만 원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빌더 직급에 여러분들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는 골드부터 직급자인데요. 직급자 가기 전에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워밍업하는 이 단계에서 월 100을 어떻게 만드는지 볼 건데요. 빌더는 200달러부터 400달러까지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 200달러부터 399.9달러예요.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200달러 아닙니다. 200달러부터 399.9
9달러예요. 그거를 4주를 받으면 800달러에서 1599.6달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율 적용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92만 원에서 183만 9,540원이 됩니다. 여러분, 100만 원보다 훨씬 넘게 받을 수도 있죠. 우리는 바로 이 퓨처 빌더에 여러분들이 집중했을 때 어떻게 빠르게 받아가는지. 근데 이게 과연 30년 걸릴까요? 20년 걸릴까요? 5년 걸릴까요? 자, 나는 얼마나 걸릴 수 있을지 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할 때 국민연금, 개인연금, 건물주는 나 혼자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만들어야 됐지만 이 유산화는 함께하는 일이고 배가의 법칙, 복제와 축적이라는 걸 머릿속에 정확히 넣었을 때 이 일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명을 소개해서 2명, 2명이 각자 한 명을 소개해서 4명, 8명, 16명, 32명, 64명. 그래서 1년이 되면 4,096명이 되는데 10%만 돼도 얼마가 되나요? 바로 409명이 됩니다. 이 409명을 제가 혼자 만들까요? 함께 만듭니다. 저희 팀에 이효지 골드님이 계신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디어가 나더라고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니까 피라미드 구조인데 옆으로 했더니 공유 시스템이 되더라. 근데 그분 PPT를 복제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저거 한 명 한 명 한 땀 한 땀 다 그렸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박수 주세요. 별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의 방식을 조금만 바꿔봤더니 이 일이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으로 펼쳐내는 그런 일이구나. 그랬더니 저런 그림으로 가는 거라. 저 이상한 그림 아니죠? 너무 자연스러운 그림이죠. 내가 2명 소개하고 그 2명이 2명. 나중엔 깨알 같은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구조로 수입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점점점. 더 이상 못하겠더라. 자, 그러면 빌더 직급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쉐어러라는 사실은 자, 빌더 직급 200달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 교육분과에서 회의를 하는데 딱 떨어지게 250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250점을 했더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92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다. 100만 원이 나오게 플랜을 그려야 된다 했더니 280점을 딱 만들면 100만 원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들과 계획을 세웁니다. 요즘 어려우니까 200점씩 돌리기 그러면 한 가정에 140점씩 제품이 들어가게 해보면 어떨까? 4인 가정이에요. 헬스팩 하나가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치킨 2개 한 달에 2번 먹잖아요. 그래서 헬스팩 하나가 들어갔어요. 부부가 한 포씩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유산균을 아이들을 먹여야 되니까 유산균물들은 2통. 그리고 아침 식사, 영양 간식으로 뉴트리밀 2개가 들어가고요. 양치는 해야 되니까 치약이 들어가고요. 샤워하고 목욕은 해야 되니까 샴푸와 컨디셔너, 샤워젤 하나씩 들어갔더니 딱 140점. 저와 제 파트너가 2명씩 했더니 280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번 가게, 3번 가게, 박청자 파트너님, 편학범 파트너님, 유경남 파트너님, 그리고 강영신 파트너님을 제가 찾았어요. 자,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자, 이분들에게 처음에 잘해서 240점씩 올리도록 우리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1번 가게, 저희는 다 중복으로 점수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1번 가게에 560점이 됩니다. 1번 가게에서 만들어지는 수당이 112달러. CVP는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가게에서도 56달러, 3번 가게에서 56달러, 총 224달러가 주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환율 적용했더니 한 주에 25만 7,600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는 뭘 하면 되냐면요. 매주 만들어가는 걸 하면 돼요. 매주. 어떻게 매주 만들어갈 것인가. 자, 저렇게 한 가정에 코디를 하고 한 주에 파트너들과 만들어서 한 주에 224달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24달러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본사 강의에서 쉘라비브, 셀라비브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 너무 좋아하죠? 제가 바로 그 다음 주에 한 명씩 눕혔더니 메이크업 리무버가 매주 한 통씩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야, 하니까 너무 환해진다. 그래서 한 사람이 메이크업 리무버 4개, 밀크 클렌저 떨면서 하나. 그래도 5개가 들어가더라고요. 영양제 먹을 때는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꽃단장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3주째 또 갔어요. 자, 224달러를 만들었고요. 4주째도 224달러,
5주째도 4주째도 했더니 자, 어때요? 안 보여가지고 896달러가 됩니다. 한 달에 103만 400원이 돼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왜 박수를 쳐야 되냐면요. 자,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30년 안 걸리겠죠? 20년도 안 걸리겠죠?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지켜본 결과 어떤 사람은 눈부시게 열심히 비전을 전달하면서 단 1개월 만에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도 봤고요. 3개월 뒤에 만들어내는 사람도 봤어요. 혹은 1년 안에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때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건물주는 5년, 30년 거의 기다려야 되고 어떤 거는 42년을 기다려야 되기도 하잖아요. 이 비전이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할까? 그거는 온전히 30년을 내가 기다려야 되지만 얘는 저렇게 만들기 전에 5만 원, 3만 원 계속 워밍업 하면서 가잖아요. 아, 이게 이렇게 다른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투자금이 다 3가지는 많지만 유산화는 원래 우리가 쓰던 거, 원래 우리가 먹던 것들을 브랜드 체인지를 했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없다라고 봅니다. 기간은 개인에 따라 다 다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건물주, 상속세 너무 무섭다고 해요. 하지만 유산화는 상속세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부터 내가 집중하는 그 순간부터 속도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희망이 되나요? 아까 전에 국민연금의 그 영상을 보고서는 사실 굉장히 침울했거든요. 그런데 유산화는 내가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도 갈 수 있구나. 왜냐하면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쿠팡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통을 많이 하는 회사가 어디죠? 이마트. 오프라인으로. 이마트의 매출을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물건이 유통되는 게 어렵고 거의 플랫폼으로 유통돼서 쿠팡이 몇 배나 이겼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한 달에 내가 25만 원,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 그리고 최대 700만 원 내가 받아갈 수 있어요. 자, 스타벅스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8,000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한 몇 년만 스타벅스 커피 마시지 마세요. 맥도날드 커피도 맛있어요. 그렇죠? 맥도날드 커피도 맛있고 컴포즈 커피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런 걸로 내가 먹는 것들을 조금 줄이면서 내가 건강해지고 예뻐졌을 때 최대 받아갈 수 있는 수익이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50만 원. 아까 개인연금도 50만 원 냈죠.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 하지만 이 돈은 내가 먹고 쓰고 다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에 16,000원인데 내 삶을 바꾸고 싶을 만큼 바꿀 수가 있대요. 남 주는 거 아니고 나 건강해지고 내가 예뻐지고 내가 잘 먹는 대가로 벌어갈 수 있는 수익이고 그 기간은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단축할 수 있고 라고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너무 딱딱한 강의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왜 유산화가 비전이 있는지 어떤 파트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지금 20만 원밖에 못 벌어요. 3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돈이 어떤 형태의 돈이고 어떤 성격의 돈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건물주에 비견했을 때는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큰 비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부의 추월차선에 있는 그림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걸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볼게요. 시작!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올바로 사용함으로 자유를 살 수 있으며 자유는 행복으로 이어진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건강과 자유, 그리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얻어진다.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가 되면 자유를 잃고 자유를 뺏기는 것은 부를 함께 빼앗긴다. 앞으로의 삶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며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면 자유와 건강 그리고 선택권을 잃게 된다. 자, 유산화의 멋진 비전으로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운권 추첨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운의 번호는요. 378번. 378번. 378번 있으신가요? 5, 4, 3 있으세요? 네, 무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강사님과 선물 받고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